오늘 조찬 강연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증 교육기관의 대표, 꿈 콘서트의 작가 김은하 작가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꿈 콘서트 작가 김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플래너협회에서 이렇게 이른 오전 시간에 멋진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제목을 어린아이를 위한 꿈 콘서트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멋진 어른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어른들도 아직 꿈을 꾸고 있고 저희가 부모이고 성인이긴 하지만 꿈을 꾸면서 또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고 부제를 성인 부모를 위한 생각 캠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질문을 몇 가지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끔 하는 그런 강연 시간이어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앞에서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철학, 영어 영문화,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교사 자격증도 따고 영어 교사 자격증도 따고 조금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좀 이력을 많이 쌓아서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 진로교육 프로그램 이제 기획과 메인 진행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고등학교 진로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강사들을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취업교육,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8개 과정에서 메인 PM, 전체 통괄 PM을 맡고 있어서 좀 지금 이게 현재 하는 일이고요. 예전에는 뭐 EBS, 한국연구재단, 뭐 교육청, 영어마을, 뭐 대한상공회의소, 능높이, YBN 등등의 뭐 공공기관 교육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저의 강연 모습입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네, 제가 각각의 정말 독특한 문화 행사, 교육 행사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보시면 저는 풍선도 좋아하고 가발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더불어서 마술도 좋아하고요. 가든도 좋아하고 여기 보면 저희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도 있고 교육 행사를 할 때도 또 멋진 뮤지컬 배우님도 모십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좀 친숙하게 많은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또 숙명여대 대학교 테스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시라고 하버드 출신의 테드에도 나온 분으로 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최근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멋진 분들의 모습이 아마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정창우 대표님 모습도 아마 보이실 거고 네, 아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는 제가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사업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꿈 콘서트의 이제 추천사를 이제 하이트 진로 조은호 대표님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만났던 인연을 맺게 돼서 추천사도 좀 받게 되었었습니다. 열심히 영업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이제 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마 여기 있는 질문들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는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뭐 개인 과외도 해보고 학원에서도 일해보고 학교에서도 제가 또 교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책상에 앉아도 일단 뭐 엄마가 시키니까 영어 과외는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는 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실제로 서울대 학사, 석사를 나와서 SK 들어가신 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예전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지금 31살이고 아이가 둘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경력 단절 여성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 지금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나 예뻤는데 지금 아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건 제 조카의 이야기인데 대학교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분들이 위한 공통적인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겪고 저도 사실 뒤쪽에서 제 스토리가 이제 간략하게 나오겠지만 꿈에 관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을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책을 좀 기획을 해서 이제 꿈 콘서트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이제 국립대 진로교과 교양과정에 이제 필독 도서 선정이 되어서 조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김은아 아니면 김은아 작가라고 치시면 꿈스터디 채널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채널을 보고 좋은 반응을 좀 얻게 되어서 이제 제가 교육부 쪽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플래너협회 조찬 모임에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쑥스럽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교육을 훨씬 많이 하시고 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앞에서 또 강연하시고 또 맛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여기 또 열심히 뭐 삼성, 뭐 주재원 정말 멋진 분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뭔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자라고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꿈이라는 게 되게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왜 꿈인가 그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꿈과 가치와 저희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질문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질문들일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기본에 충실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제가 꿈을 위한 생각, 실현 도구로서 제가 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제가 메모하고 있는 것들을 제 다이어리 있는 걸 직접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닿으실 수 있게 제 실제 메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요즘 왜 저희가 꿈이라는 것들, 왜 TV 속 그리고 매체 속에서 꿈이라는 걸 많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좀 교육 과정을 그냥 한번 캡처를 해왔어요. 어떻게 요즘 돌아가고 있나. 2015년에 이제 교육 과정이 크게 한번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키워드가 꿈과 끼라는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포커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면 처음에 저희가 진로를 인지를 하고 중학교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설계하고 대학교 때는 진로를 선택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어렵죠. 그리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이게 저희 같은 세대가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를 나와도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애기를 낳고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애들 망하겠다. 우리 국민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사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과 끼 진로 쪽에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는 좀 더 진로 교육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좋은 기회를 좀 얻게 되어서 이제 1년에 이제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진로를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공부는 잠깐 미뤄두고 한번 진로 탐색해봐서 아나운서분도 모시고 경찰관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인들로 모시고 또 경험도 쌓는 그런 일련의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융합적 사고력이란 말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 아니면 뭐 대치동 학원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일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 아니면 단일적인 인재가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요. 뭔가 예전에는 디자인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MC만 하나만 잘 봐도 먹고 사는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오늘 이제 김태승 원장님처럼 MC도 잘 봐야 되지만 얼굴도 좀 멋져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너무 저희가 욕심쟁이처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사실 도래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 융합적 사고력을 길러 이렇게 돼야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좋아라고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전문 지식을 쌓자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사회 현상 분석도 능력도 필요해. 그래서 뭐 뉴스 매체 같은 것도 분석하는 활동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언어 능력, 자 독서 많이 하자. 그리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 독서도 많이 하며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사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그리고 성인들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저희 뭐 직장 다니면서 엑셀도 배워야 될 것 같고 파워포인트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고민은 융합적 사고력이란 말, 꿈과 끼라는 말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에서 휩싸여 있어요. 저도 그래요. 계속 저만의 무기를 길러야 되고 힘듦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해서 제가 목차들을 조금 짜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파트 5, 약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비련의 여주인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키워드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시는 여기 화면들. 그래서 제가 이제 1살 때 이제 어머니가 나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랑만 4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건강적으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2년 정도 아팠고 심지어 제가 20살 때는 이제 5월에 20살 5월에 이제 그때가 한창 대학교에서는 축제 시즌이에요. 그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고 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폐결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한 10몇 년 전에 폐결핵은 좀 잘 못 먹으면 걸리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1년이 아팠고 좀 한 해 늦게 또 대학을 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곳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대학원을 꿈꿔도 뭔가 이제 빚이 있고 학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이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도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꿈 콘서트라는 책도 이제 꿈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논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이 부분에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예전에도 고민했던 게 저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될까? 돈의 가치를 둬야 될까? 명예일까? 사랑일까? 가족일까? 친구일까?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제 삶의 가치를 명예에 뒀었어요.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에 둬서 아무리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나의 삶의 가치 1번은 명예 그리고 교육적인 가치에 두자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명서를 제 책상 앞에 붙여줬었어요. 이건 실제 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의 사명서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보면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꽂고 다녔던 실제 사명서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에 임하여 도전하는 삶을 전제로 누구를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반성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나 자신을 위한 주도적인 삶을 산다.
오늘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처해 있던 환경 자체가 조금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라 나도 유치원 때 뭐 초등학교 때 엄마랑 손잡고 소풍 가고 싶은데 뭐 학부모 모임도 같이 참석하면 좋을 텐데 도시락도 싸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뭐 이렇지? 라고 항상 조금 이제 외톨이처럼 사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고 지금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저를 다잡았고 저기에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의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성인 초기에도 몰랐어요. 뭐 사랑하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정말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플래너 옆에 있는 그런 분들처럼 멋진 분들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제 제 가슴속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열정적인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라는 걸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오래 하지 못했어요. 뭔가 가면 조금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첫 회사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서울의 도곡동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멋진 프로젝트는 많이 맡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라는 회의감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좁은 작은 회사 들어오려고 내가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학교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돈 버는 거와는 별개로 2, 3년 정도를 정신적인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몸도 또 메르에르라고 어지럼증 같은 병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합병증, 뭐 디스크부터 어지러움, 막 지하철에 쓰러지고 그랬어요. 뭐 다시 좀 여러 가지 몸이 아파가지고 좀 제 오춘기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왔는데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이제 어릴 때 꿈이 제가 화가 아나운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선생님이 제일 낫겠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진 않으니까 좀 경제적인 거 플러스 성적을 감안해서 선생님이 되자. 아나운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화가는 좀 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학원 갈 돈도 없으니까 화가는 일찍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31살 때 잠깐 직장을 그만둘 때가 있었어요. 그만둘 때 저희 집 이제 근처에 있는 곳에 이제 저희 지인이 이제 작가분이 계셔서 그분 선배님한테 이제 그때 당시 유아 아크릴 작가님에게 이제 몇 개월 정도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도 이렇게 멋진 뭐 신영보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존경하는 홍세환 선생님 그런 선생님처럼 조금 많은 분들을 위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금 써놨었어요. 책을 조금 쓰고 좀 킵해두고 수정하고 또 이제 제가 함께하는 교연구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함께하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사례도 쌓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쓰기 위한 데이터들도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또 내게 되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그리고 메시지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뭐 미술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림이 약간 독특해요. 저거 같은 경우도 몰딩 페이스트라고 해서 조금 두껍게 올리는 기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술학원 가서 이제 전 재료를 모르니까 물어봐도 그분들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보면 신기한 거를 사서 막 혼합해봐요. 혼합해보고 조금 재미있게 하고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과 이제 한글 그리고 영어를 올리니까 뭐 미국, 프랑스 좀 약간 유명한 화가분들도 팔로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어 보였나 봐요, 뭔가가. 그래서 속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팔로잉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짝꿍이 있는데 짝꿍이랑 이제 싸우고 나면 저런 또 화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저의 어지러운 심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마음속에 병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저렇게 화두로 시작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 좀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꿈이었던 이제 전시회를 올해 6월에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 그림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이제 도예 작가님, 꽃 하시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의 이제 작가분들과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 작가 데뷔전을 한 거죠. 올해 6월에 이제 함께하는 꿈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하고 싶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옆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셨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깊이 전공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10년 정도 치던 분을 이제 피아노 무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2곡 정도 하시고 이제 둘 다 너무 기뻤죠. 이제 저의 꿈의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었고 충무로에서 일주일간 전시를 했는데 이제 대관비를 20만 원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란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가난한데 아직도 물가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관비가 저렴한 곳 아니면 안 드는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와서 이건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이제 대관비가 없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또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제 그림은 여기에 있고 이제 같이 이제 함께하는 꿈 전시회에서 참여하셨던 박연정 플로리스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70세세요. 네, 저희 여기 고모님도 보다 한 살, 네, 나이를 공개도 될까요? 한 살 적으신 이제 플로리스 선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이순희 고모님처럼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저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헝가리 유학파 이제 도예 하시는 김정선 작가님과 함께 또 멋진 곳에서 또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사동 그럴듯하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 또 그런 제약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또 기회가 돼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는 저는 이제 꿈의 매트릭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책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을 이제 세로축, 가로축을 급한 정도 그리고 중요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책에 보면 이제 2분면에 있는 거를 조금 많이 하자라는 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되게 대학생 때쯤 아마 어떤 책에서 보고 이거를 제가 따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랑이에요. 이건 자랑인데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제가 3분면, 4분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았던 거 뭐 TV 보기 아니면 뭐가 많겠죠.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소비적인 활동 등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년 사이를 조금 그려보니까 이쪽 2분면, 1분면 일을 거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1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 교육적이면서 업으로 하고 생존에 관련된 거는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죠. 당장 하라고 전화가 오니까.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누가 시키지는 않아요. 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마 책 쓰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책 쓰기 활동을 기획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장 전시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공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그림을 배워보는 것들.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했던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을 연 지 2달이 아직 채 안 됐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런 채널을 열어서 운영하는 것들. 사실 이제 제가 편집 PD도 아니다 보니까 자막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올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올려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들 그런 2분면의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제안하는 꿈의 매트릭스의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당장 2분면, 1분면에 해당하는 것들이 확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생존에만 조금 파묻혀 계시는지를 아마 조금 판단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나에게 자기 주도한 삶이란 어떤 거고 이런 삶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요.
그래서 요즘에 마인드맵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실제로 제가 해야 되는 것들과 연관해서 너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줄로 텍스트만 치는 게 제 머릿속에 구조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2주 전, 3주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 해서 이제 써니가 제 영어 이름인데 뭐 작가로서 책,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뭐 그림 전시회 준비,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뭐 SNS 프렌드, 그리고 또 신랑 챙겨야 되고 또 이제 뭐 시댁이나 친정도 신경 써야 될 거고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제가 하는 그런 사업체들 관리하는 것들 하면서 조금 구조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독서 마인드맵, 뭐 여러 가지 운동 마인드맵 정도 정말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거만을 꼭 하자라는 것을 하이라이트 친 다음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건 거의 다 일주일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기문 되게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김구 선생님, 헬렌 켈러.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지금 우리 많이 멋진 분들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꿈을 이룬 분들이 옆에 있는지, 내 주변에 계신지,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시도해 본 방법, 아니면 내 옆에 사람 시도해 본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 좀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 보면 손흥민, 그리고 여기 박항서 감독 사진, 그리고 전현무, 최근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안 84 사진을 넣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저예요. 이제 외국인, 제가 잠깐 영국에 있을 때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홈스테이 아저씨, 아줌마도 어떻게 보면 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를 존경해요, 어머님을 존경해요, 아니면 제 누나를 존경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분, 우리 이순희 작가님을 존경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부터 저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TV에 나오는, 예를 들면 나 혼자 산다 헨리가 나온다. 헨리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M에 들어가서 가수라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이력을 쌓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떠한 꿈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밟고 가는 것일까라고 저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친 듯이 들이대는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던 게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다문화 사회 교육이라는 프로젝트 1년 정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컨택했던 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교육부 싱가포르 시장. 정말 저 전화기와 이메일로 이제 컨택을 했었고, 또 제가 고민이 있으면 이제 뭐 정말 모르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커피 하나 들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들이대기와 그리고 커피, 전화, 이메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여기 한국 플래너 협회와 정말 걸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꿈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를 한 번이라도 절실하게 기록해 본 적이 있는지, 기록하셨다면 어떤 도구를 이용하셨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존 고다드라고 세계적인 인류 문화 학자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집에 백과사전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백과사전이 없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백과사전을 보고 여기 뉴기니 섬이 있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아마존강이라는 곳이 있네. 다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가보다 보니까 몇십 년 후에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가 되어 있던 라는 사람인데, 이분 되게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록의 삶이 그분의 꿈의 삶을 이끌었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어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왼쪽에 보면 빨간색 보이시죠? 그게 지금 저희 한국 플래너 협회에서 여기 로고에도 있는 이제 901 플래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쓴 부분인데 바빠서 제가 많이 쓰지는 못했는데 좀 저는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유행하던 3P 다이어리도 써봤고,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도 쓰고 에버노트도 써봤고 여러 가지 거의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들, 그런 기록 도구를 좀 찾으셔서 여러분의 꿈 그리고 삶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 다만 일주일,
혹시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돈을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차근차근 성실히 노력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뤄본 적이 있는지. 아마 지금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 사진, 왼쪽은 알겠는데 오른쪽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왼쪽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에 이제 꿈에 세계적인 경제에 이른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난 춤 연습을 했을 거고 노래 연습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카 있으시고 아마 아이들 있으시겠죠.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성취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취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를 한다 아니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토론할 수 있게, 아니면 이 한 단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앞에서 꿈의 매트릭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성취점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분석하시면서 그걸 조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좀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꿈의 성취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런 신영보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글을 쓰고 또 교육을 하는 게 제가 또 꿈꾸는 저의 성취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김병만 아시죠? 요즘 정글의 법칙.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패의 아이콘이었어요. 우리가 달인하고 부르지만 대학교도 많이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도 너무 많이 낙방을 했어요. 실패의 아이콘이 우리들 앞에서 TV에 나오고 하려면 이분도 정말 많이 고민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글의 법칙에서 집을 잘 지으려고 건국대에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이제 집짓기의 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꿈의 무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요. 이제 지방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지방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영어도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일단 외국인도 너무 많고 교포도 너무 많아서 영어 잘하는 거는 소위 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것을 좀 어릴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의 핵심 자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고객들에게 주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이익을 만드는지의 활동을 하는데요. 한 4년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영어 콘텐츠 개발 연구원일 때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에 적었던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구조 독해력을 기록이 해줌. 그때는 영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라 이제 제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적고 제 관심사, 성격, 기술도 쫙 여기 부분에 분석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꿈의 무기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마술사로서 나는 다른 마술사보다 어떤 가치를 줄까? 어떻게 더 관객들을 재미나게 해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시면 더 나은 방향이 사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꿈의 동지라고 꿈친구라고 부르는 부분을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진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혼자 하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도 많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걸 좀 약간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서 멋진 분들을 포섭을 해서 같이 꿈을 키워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꿈꾸는 분들의 에너지가 사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오늘 민진호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김요한 이사님도 계시고 멋진 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만나면 에너지 말씀하시는 것부터 다르죠. 네,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멋진 분들과 이제 함께해서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육연구소라는 거 만들었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노블리시라는 사업자를 드림랩이라고 바꿔서 이제 진로 교육 전문 프로그램 기관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나라장터 그리고 조달청에도 등록을 하고 이제 대학교랑도 MOU 맺어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만의 꿈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절실한 마음,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싸이가 군대를 몇 번 갔죠? 네, 2번. 이분이 이런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셨고 얼만큼 간절했을까요?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매장되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국제 가수라는 타이틀 그리고 다시 한국의 가수 싸이라는 타이틀을 걷기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 흘렸을까라고 되게 많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꿈 콘서트라는 책 제목을 적은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각자 가진 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도 꿈이었고 아나운서도 꿈이었고 여러분 같은 경우 선생님이 꿈이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그거를 꿈을 콘서트에 비유를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콘서트를 열려면 소극장에서 할 수도 있고 잠실 주경기장에서 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경기장 그리고 그런 관객의 규모 아니면 나 게스트는 누구를 섭외할까? 그런 건 이제 꿈 동자와 맥이 닿을 수 있고 조명 흰색 탈까 노란색 탈까 분홍색 탈까 여러 가지들 고민 많이 하시듯이 저는 그런 꿈을 콘서트에 비유를 해서 나만의 멋진 꿈을 여는 과정을 그런 과정 꿈을 기획하는 과정에 저는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1가지 다 까먹으셔도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의 삶의 가치, 지금 당장 하고 싶으신 일, 꿈을 절실히 기록해 본 적 있는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무기, 그리고 꿈 동지 부분을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생방송이라서 이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인생 가치가 계실 거예요. 그럼 인생 가치에 따라서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미래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 한번 같이 함께할 방안을 제가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방송 끝나고 나서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독한 그런 가난,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꿈의 토론, 꿈의 생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초청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플래너협회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작가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듯이 책을 쓴 작가의 강연을 들으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작가의 어떤 인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화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앞으로 2018년, 2019년이 기대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플래너협회가 저희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빨간색도 있네요. 그리고 녹색, 그린도 있고. 저 그럼 빨간색 다 써가니까 빨간색. 네, 빨간색을 선물로.